쓸데없는 얘기 있으면 큰일 날 거예요. 아, 모르셨구나. 모르겠지. 난 잘 몰라요. 잘 보셨어요?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죠? 기회는 순식간이고 경험은 유동적이며 판단은 늘 어렵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BC 6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는 500년이 지난 대로 살아있죠. 그죠? 우리 삶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그러면 100년의 삶을 500년 이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같은 인생이 예술 작품을 즐기면 500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500년을 즐기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가시 마시고 자리에 계시면서 예술을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과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애써진 연출가분 그리고 대본 작가 그리고 요 작곡가 이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보는 내내 궁금했던 거 왜 저렇게 결국은 토라지게 끝나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그런 걸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나오시죠. 작곡가 신동일 선생님, 박정근 작가님, 조은구 연출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오효진 선생님. 자, 인사 한번 하고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정말 예술을 500년 동안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 앉아 계시네요. 어제는 정말 이보다 더 많았어요. 자, 저는 이번 그 GV타임의 사회를 맡은 한국 소극장 오페라 축제의 운영위원 김종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극을 전개하기 이전에 우리 연출님의 연출 의도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조은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로미오 대 줄리엣 연출 맡은 조은비입니다. 연출 의도 말씀하신 거죠? 네. 연출 의도라고 하면 저 이제 보시다시피 되게 나름 대칭적으로 생긴 이제 무대 디자인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작가님도 데칼코마니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극을 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극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몇 번을 말해로 시작해서 몇 번을 말해로 끝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극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데칼코마니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한쪽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처음에는 내가 그린 의도와 반으로 접었을 때 의도가 다르게 나오듯이 이 처음에 만난 부부의 느낌 자체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알 수 없는 두 개의 그림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남자의 입장에서 남자의 컬러에서 여자의 컬러에서 한번 찾다 보면 마지막에 어떤 남자와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작품까지 올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데칼코마니에 대한 일종의 모티브를 통해서 결국 생각을 이제 이어가서 이런 작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저 수잔 손택이라는 분은 해석을 반대한다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그런 유명한 말을 해서 비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신랄하게 비평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만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손 드시고 질문을 던지는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는 선물을 준비한다고 말만 하고 앉았는데 오늘 준비했어요. 누구 있습니까? 먼저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요? 뭘 본 거예요 대체? 나태주의 시선으로 딱 봐야 정말 모든 게 예뻐 보이는데 한 번만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용기 있는 퍼스트 펭귄.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일단 공연 정말 잘 봤고요. 좋은 공연 정말 감사하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칼코마니 이런 대칭 구조들이 잘 보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복이 돼서 좀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누가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건 아무래도 연출님께서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곡을 받아들고 처음과 마지막 곡이 같고 여자의 솔로 아리아와 남자의 아리아가 같고 또 이제 그때 우리라고 왜 얼마 전 치킨 사왔어, 와인 사왔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설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우리 1번에 처음에 치킨 사왔어 이때는 10년 전에 풋풋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싸우다가 나왔어. 너는 나의 로미오 줄리엣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거를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나왔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다르게 표현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3년 전이 이야기니까 이미 조금 부부의 생활도 이미 지나왔고 각자의 삶에서 보셨겠지만 약간의 어떤 삐그덕거림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요. 네, 그 감정에 따라 여자의 그 아리아도 그랬고 남자의 아리아도 그렇게 해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였어야 할 텐데. 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번을 말해 계속 강조해도 계속 재밌었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공연을 봤었는데 몇 번을 말해 굉장히 인상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으면 연출님의 의도는 그런데 사실은 이 작가의 의도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 처음에 그걸 대본을 썼을 때 대본님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 제피렐리 프랑코 제피렐리의 로미오 줄리엣 영화도 있고 샤를 군의 로미오 줄리엣 오페라도 있는데 그러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대본을 썼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말씀 좀 해주시세요. 우리 박준근 대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이 부부싸움 얘기를 쓰게 됐을까요? 네. 본인 경험담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작품 쓰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요. 네, 작곡가 선생님한테도 고백한 바 있지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쯤 됐거든요. 근데 저의 결혼 생활은 너무 호소와 같고 잔잔해요. 이런 부부싸움을 상상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남들 어떻게 싸우는지 많이 관찰하고 네, 많이 수집하고 그러면서 아까 질문해주신 분의 얘기를 그냥 제 식으로 전달해 드린다면 그 부부싸움 제가 그랬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부부싸움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나중에 듣게 되고요. 내가 들었던 말을 또 그대로 공격하게 되는 정말 제 경험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이렇게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로 구조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건, 이렇게 모시고 온 건 이렇게 아주 거창한 아이디어라기보다 이들이 사실 속마음은 어렸을 때는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았었던 마음이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서 생활에 치여서 그리고 익숙해져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마음들이 사라진 채로 로미오 대 줄리엣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제 경험 아닙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처음에 우리 박준근 대본 작가님의 경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믿어야지. 그죠?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그럼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작곡가 선생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신동일 선생님의 작품은 많이 알기도 하고 또 음악도 많이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귀에 잘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예요. 근데 이번에도 음악이 너무 좋은데 긴장감을 그러니까 선생님의 음악은 굉장히 뭔가 달콤하면서 이렇게 뭔가 포근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들뜬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 작품이 좀 많거든요. 물론 막 이게 없는 잔잔한 파도도 호수도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는 것도 많지만 오늘도 작품을 굉장히
곡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혹시 이 한정된 악기를 가지고 원래는 이제 피아노 곡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이걸 편곡하면서 이 한정된 이 악기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했다가 증오를 표현했다가 이 여러 가지 감정 표현할 때 주로 저는 이제 그 탐탐인가요? 그 악기가 유독 귀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의도로 그런 악기를 썼는지 그리고 악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증오와 사랑을 표현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질문. 일단은 뭐 이거 절대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뭐 플룻은 여자, 뭐 클라리넷 남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 현악기들은 그 사이에서 이제 약간 연결해주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타악기는 요에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해서 자주 쓰는 세팅인데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정도 범위로 이렇게 세팅해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북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우연히 또 보니까 그 북을 좀 큰 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는데 좀 큰, 그러니까 두 개를 쓰거든요. 좀 작은 거랑 큰 거랑 쓰는데 큰 거를 칠 때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떨림이나 뭐 울림이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북을 좀 많이 쳤고요. 그리고 뭐 악기에 대한 활용은 그 정도인데 아무튼 그 최대한 노래가 좀 잘 들릴 수 있게끔 제가 오페라 보면서 이렇게 특히 창작 오페라에서 악기 파트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곡가들이 이렇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 경우를 많이 그 발견해서 최대한 노래가 좀 잘 들릴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플룻이 여성이고 클라리넷이 남성이라는 거. 저희 그 음악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죠? 네. 저보다 다 이제 음악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저 혼자 다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 세컨드 땡큐. 예. 네, 안녕하세요. 공연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기존의 로미오와 오페라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색다른 이제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연출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박스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연출님. 그래서 저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 사실 직접적으로 오진 않아서 이런 공간을 분리하는 거에 있어서 박스는 어떤 의미가 또 개인적으로 담겨 있는지 또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부의 맞짱 드라마인데 이게 그 맞짱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부간의 실생활 그런 거에 좀 연출님의 그 모티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결혼 안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분이 이렇게 모티브가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것로 이렇게 연출 녹아내신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스의 이 무대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드는 거는 이제 당연히 무대 디자이너 선생님과 고민을 하면서 나온 의견이었지만, 제가 이번에 겨울에 잠깐 여행을 가면서 어떤 전시회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흑인 부부의 박스라는, 그러니까 짐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박스만 보여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다 박스 안에 들어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부부가 흑인 가족이구나를 알 수 있었거든요. 어떤 전시회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이혼 위기의 부부고 전셋값만 빼면 나간다고 했고, 일단 그런 모티브들이 있었고 해서 그러면 성악가들도 이 부부들도 박스를 다 쌓아놓고 나가려고, 자기 짐, 여자 짐 쌓아놓고 남자 짐 쌓아놓고 나가려는 부부로 선택을 해보자.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 그럼 성악가 부부로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저희 집도 제가 성악을 처음엔 전공했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악보가 제일 많고요. 포스터가 남는 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들, 뭐 이태리어 사전, 독일어 사전, 프랑스어 사전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용해서 아주 미니멀한 아이디어로
맥시멀하게 가봅시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채웠거든요. 박스로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것 중 하나가 여기서도 그런데 충분히 이제 극에서 나왔던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그럼 이거 박스 더 많이 쌓아가지고 우리 발코니 씬도 만들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 발코니 씬도 여기서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랬고 이제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러게요. 저한테 왜 주셨을까 이게? 저도 그게 제일 의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의뢰를 받고서 로미오 대 줄리엣이고 10년차 부부 이야기를 저한테요? 왜요?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레퍼런스 될 만한 이혼 위기의 부부, 뭐 Scenes from Marriage라는 어떤 요새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뭐 그런 것들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행인 건 저희 두 캐스트 선생님들과 또 다른 캐스트 선생님들이 다 결혼을 하셨고 10년 차 넘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게다가 성악가 부부가 3커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다 보니 재밌는 애드립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애드립도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아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신지 잘 몰라가지고 결혼 안 하신 분들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저기 포스터를 봐도 젊어 보이고 사실 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소화하기는 조금 너무 경험이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결혼 10년째 하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사회 선생님 이게 정말 같이 사시다 보니까 이걸 공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말 잘해야겠죠. 네. 네. 근데 인구 부분? 네. 제가 저는 결혼 일단 11년 차고요. 그다음에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다면 약간 좀 이런 심심한 그런 위기가 더 오지 않았어요. 심심해서 오는 위기들 그런 것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부부가 싸우면서 이제 정말 악지를 때가 많거든요. 저희가 악지르면 집이 어떻겠어요? 네, 둘 다 성악가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효진 선생님, 네. 결혼 10년 차? 저는 결혼 13년 차고요. 13년 차. 캐스팅을 잘했네. 그래서 정말 공감되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 그냥 솔직하게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정말 작품 연습하는 내내 되게 스트레스 많이 풀렸고 저는 이제 결혼이 한 28년 차인데 요런 건 내가 지금도 이거 공감한다. 내가 주었던 물건 화나면 다시 뺏는 거 이거 정말 그럴듯해요. 목걸이 뺏고 이런 거. 치사하게. 좀 치사하지만은 그렇게밖에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화가 나면. 근데 그런 걸 보고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하고 공감했습니다. 네. 또 다른 공감하는 뭐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건 결국은 남녀간의 사랑이란 서로 사랑해서 만나지만은 사랑과 증오의 다천 전쟁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사랑으로 돌아가느냐 증오로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인데 여기서 저는 결말이 좀 어떻게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역할을 서로 맡다가 정말 죽어갈 때 그 애틋한 마음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부부가 합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 열린 결말이잖아요. 뻔히 보이는. 근데 갑자기 뜻밖의 서로 간에 몇 번을 말해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이건 내가 예상했던 대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결말을 낸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답을 해줄게? 예. 이게 사실 리딩극으로 처음 초연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13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관객 반응 저는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관객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무르르 나오시면서
아 그래서 같이 산다는 거야 안 산다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 결국 살아 뭐 이러고 아니 헤어질 걸 헤어질 거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게 예. 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살기를 바라실 수도 있고 헤어지길 바라실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어제가 그제인가 처음에 보고 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우리 작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벌써 20대만 넘어도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고쳐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인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저는 안 바뀌고 싶고요. 상대방은 좀. 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들만 자꾸 수다를 떠는 것 같아요. 괜히 미안하네요. 아, 선물 진짜 준비돼 있다니까요. 아무거나 질문 해보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소극장 뭐 이런 거 연극에서는 제가 그런 걸 주로 봤어요. 주거니 만담식으로 막 주거니 막 그런 재밌게 하는데 오페라에서는 두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게 그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는 뭐 코믹한 사람 나오기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단 두 사람만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게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아니 이것은 연출님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재밌게 소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작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하필 두 사람만 나오냐 하고. 안 물어봤어요? 다 이겼다는 건데. 2인극이라는 게 쉬운 극은 아닌 것 같아요. 1인극도 사실 해봤는데 1인극도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면 혼자서 이 감정을 모든 걸 끌고 가야 하는 게 플러스로 40분 동안 혼자 노래를 하면 40분짜리 아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힘들 거고 2인극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분이 계시지만 혼자 할 때는 편하실 거예요. 오히려. 근데 여기서는 계속 주고받는 역할을 한 사람이라도 이제 살짝 삐그덕하면 옆 사람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극인 거고 이제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 이 전개에서 누구 하나 놓치게 되면 이제 관객들의 텐션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첫 관객이 됨에 있어서 저도 약간 지루함을 잘 못 견디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빠르잖아요. 세대가 이제 인스타도 15초면 넘어가고 이런 세대의 축에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제가 보면서도 재밌는 것 같다가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관객들을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걸 위해서 계속 그 스태미나를 가지고 가는 연습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을 끌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무대도 조금 더 재밌어야지 또 무대도 하나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조명도 나오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저는 너무 재밌게 봤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재밌게. 제가 혹시 좀 부연해 드리시면 네. 작곡가 선생님 용기가 더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연극 대본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2인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말하면 6인극이지 않을까. 아내와 남편이 있고 각각 그리고 연기하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그러네. 또 안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해서 또저 아디나와 그건 안 나오구나. 아디나와 네. 레모니는 그 얘기는 안 나오구나. 예. 근데 사실 이게 2인극 대본이었는데요. 신동현 작곡가 선생님께서 이 대본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도 처음에 이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연극 대본에서는 완전히 수정된 가사로 완전히 수정된 대본이긴 하지만 사실 작곡가 선생님의 용기와 스타트가 있으셨죠. 원래 신동일 선생님의 손으로 넘어간 모든 작품들은 다 대박을 치기 때문에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GV 타임은 이것으로 좀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리고 기회는 순간적이며 경험은 유동적이고 그리고 판단은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짧은 인생을 500년이라는 긴 예술로 오늘 다 후룩 들여 마신 것입니다. 아시죠? 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하시고 다음에 또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리타도 있고 비밀거리도 재밌습니다. 리타는 아까 궁금했는데 막 치고받고 하는 거 약간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리타는 와서 재밌게 부부 이야기니까 그건 또 색다른 또 부부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번 오셔서
사람은 결국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사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살지 마시고 이런 좋은 드라마를 보고 오페라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보자 이렇게 마음도 먹기 바랍니다. 자 오늘 GV 타임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요. 아까 질문 주신 분은 나가면서 나 질문했는데 하면서 선물 달라면 됩니다. 아시죠? 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